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 청년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김윤희 씨라고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실 텐데 과연 어떠한 살아있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공감하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정부 어떤 정책을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네. 회사 다니고 하시기에도 괜찮으세요?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서 다 너도 나도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인데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식당을 한 군데를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평상시 같으면 다 차야 될 식당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저희 테이블을 포함해서 한 세 테이블 점심시간에 그렇더라고요. 실제 윤희 씨 다니시는 직장 근처의 식당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원래는 이제 근처에서 점심시간대가 되면은 줄을 서서 먹는데 그때 가보니까 제가 간 한 팀 제외하고는 포장 손님 한두 명뿐 그렇게 말고는 없으시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줄 서가지고 네. 웨이팅이 엄청 긴 식당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갈수록 더 힘들겠어요. 제가 어저께 통계를 잠깐 보니까 7월달 기준인데 우리 청년 실업률, 그래서 실제 15세에서 29세까지 우리 청년 실업률을 뽑는데 9.7%인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또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실업률을 봤더니 25.6%더라고요. 실제 주위에도 우리 청년분들, 윤희 씨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년배들 실제 그러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체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어때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뭐 취업이 안 된다,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사실 체감으로 잘 못 느꼈었어요. 왜냐면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보이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직장도 잘 구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능력이 다들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네. 진짜 직접적으로 나 지금 권고사직 들어왔어. 아니면은 월급이 한 50% 깎였어. 그리고 특히 작은 여행사 다니는 친구들은 네네. 코로나 이제 처음에 이제 됐을 때부터 한 3월달 그때쯤에 많이 퇴직 권유를 받고 잘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4월이면 벌써 한 4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 이제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그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를 받는데 네네. 그때 이제 많이 이제 퇴사를 한 친구들은 이 지금쯤이 다 실업급여가 다 끝날 시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뽑는다 그러면 거기라도 가겠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우리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물론 이 청년 실업 문제는 현재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더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2.2% 정도 갈 것이다. 그러다가 또 민간 연구소에서는 아니다, 그보다 더 심하다, 마이너스 한 3%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실제 권고사직을 비롯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게 점점 가속화될 텐데, 정부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청년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가령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겠다 등등,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그런 다양한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죠. 실제 그런 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그런 그라운드 네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줄게. 네네. 취업해봐. 네. 이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러면 그냥 6개월, 뭐 6개월 동안 내가 50만 원 용돈 받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 안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은 아직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윤희 씨는 어쨌든 어떤지 잘 상황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친구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은 실제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한시적으로 주는데 그 50만 원이 실업급여 받듯이 단지 그냥 생명줄을 연장하는 듯한 그런 용돈 개념으로 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청년 일자리 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대1 멘토링이나 중년 컨설턴트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많이 발표한단 말이죠. 실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일자리 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 많이 뭐랄까 많이 서포트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서포트가 안 네, 된다.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그런 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보지도 못했고 네네. 이렇게 뭔가 가면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고 그냥 그런 거는 봤는데 그런 걸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주변에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결국은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설사 그러한 게 아무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대로 정책이 안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아까 여행사를 예를 들으셨는데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확장 실업률이 아니고 이제 그냥 정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업률을 봤을 때는 9.7%가 한 40만 정도가 실업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청년 고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업률을 한편으로 보지만 경제학적으로나 실물 경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률이란 말이죠. 고용률을 봤을 때는 한 4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리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되지 못했다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또 하나가 저출산 얘기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새는 또 저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안에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결혼하기 힘들고 네네. 결혼하기 힘든 게 정말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네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남편이랑 둘이 벌었을 때 둘이서 살기는 행복한데 내가 애를 하나 낳고 애를 둘 낳으면은 이거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내가 뭔가 받는 게 많을까? 라고 이제 생각도 현실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네네. 근데 이제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은 결혼조차도 돈이 들고 결혼을 하면은 죽어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한국에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의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지만, 윤희 씨도 아직 싱글이시죠? 네. 그럼 어쨌든 윤희 씨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어쨌든 윤희 씨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생활에서 4년이 됐을 때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 시기에 직관적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네. 그래도 이제 아기 하나 정도는 낳았었는데 한 요 음. 근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 나 남편이랑도 합의했고 시댁 쪽이랑도 얘기 다 했어. 그래서 그냥 강아지만 고양이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실제로요? 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아이 없이 그냥 결혼 생활 하겠다.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강아지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너 혹시 뭐 애기는 뭐 남편이랑 얘기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남편이랑 아이 안 낳기로 합의했고 시댁 쪽에도 말을 해서 지금 그냥 강아지만 키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죠. 네. 큰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더 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는 데 있어서 유리 씨가 정말 중요한 현장이긴 했는데 아무리 청년 취업을 위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토양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결국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기회로 갈 수 있겠네, 그죠? 그게 토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인 대표분을 모셔서 얘기 들었을 때 고용지원금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분들도 참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정부가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안 준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서 했는데 신청을 해도 하세월이고 설사 갑자기 고용지원금이 줄어도 왜 줄었는지 설명조차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제도가 뭐 맞춤형 컨설팅이든 1대1 직업훈련이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 홍보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저출생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정말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고 이제 0.9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멀지 않았어요. 부부가 한 명은 애가 안 낳는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그러한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오늘 얘기의 기결인데요. 정부가 어떤 거를 그냥 정답은 없어요. 우리 실물 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어쨌든 같은 정부니까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상시에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혹시? 일단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고용에 대한 게 가장 불안하고 왜냐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월급이라는 네네. 그런 자체가. 네. 근데 사실 고용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있나? 서포트해주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지금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런 사장님들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네. 일자리가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월급을 챙겨가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해가 빗나갈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얼마 전에 인천공항공사 사태처럼 그런 노노 갈등도 있었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모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노동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이란 단어는 정말 달콤하고 좋거든요. 네네. 정말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에서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진 않을지 네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이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안 좋게 잘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느 정도 비율은 저는 좀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체가 다 정규직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고용할 인원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네. 왜냐면 지금 계약직으로라도 지금은 취업을 하고
받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계약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정규직만 있다 보면은 고용에 대한 그런 의지가 많이 줄어들고. 네. 잠깐 얘기가 빗나갔는데 고용 관련해서도 정말 현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간의 모든 정부, 또 특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 그러한 논리에 함몰돼가지고 왔는데,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실물 경제는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규직이면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을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그러한 걸 악용해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노조의 형태도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정책의 불안정성도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고용이라는 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고용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소득은 그렇습니다. 장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부분의 수입이 결국 소득입니다. 그러한 걸 우리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정치권, 포함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용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문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봤을 때 43.8%,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의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도 세대 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오늘 김윤 씨가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정말 들려주셨는데, 그런 걸 잘 참고해서 고용이 우선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우선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면은 일자리 센터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 센터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또 청년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춘 그러한 공간은 아닙니다. 일자리 센터에 출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고용률이 50%가 안 되듯이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더군다나 해결돼야지만 저출생 또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는다.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진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청년들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방정부의 역할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잘 저희도 반영해서, 저희는 어차피 대선을 위한 표를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책을 내놓고 정책으로 표를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